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은 이제 중첩 클래스와 중첩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예정인데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지금 녹음을 했는데 파일을 다 날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좀 처음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이 녹음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그냥 꺼져버렸고 그때부터 녹음이 안 됐다는 거를 녹음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알아가지고 좀 빠르게 아까랑 다르게 좀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씀을 드리고 중첩 클래스랑 이제 멤버 클래스, 로컬 클래스, 중첩 인터페이스 있는데 요 중첩 인터페이스 빼고 요 내용들은 이너 클래스, 뭐 내부 클래스, 중첩 클래스 여러 가지 용어들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첩 클래스 내부의 멤버 클래스와 로컬 클래스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상호작용이나 이런 뭐 여러 개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중첩 클래스나 중첩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쓴다기보다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클래스 내부에서 좀 빠르게 이제 테스트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이제 쓰는 거를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쓰는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지만이 여러분들도 또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고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어디서 이제 키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 보면 중첩 클래스와 중첩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한번 썼는데 클래스 내부의 클래스 내부의 지워야겠다. 쟤를 지워줘서. 네. 클래스 내부에 클래스를 또 생성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자, 그 다음에 필드, 메소드 요 구조로 알고 있었는데 요 구조가 아닌 새로운 방법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얘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생성해서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 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꼭 음, 이렇게 만들지 않고도 우리가 클래스를 다 분리하거나 인터페이스를 다 점 자바 파일로 하나씩 만들어 보면 다 가능하죠. 얘도 인터페이스. 근데 이렇게 내부에 만들게 되면 코드의 복잡성을 줄인다. 뭐 이거는 뭐 A. 대문자 A. 자바 파일이랑 뭐 이건 가면서 얘기했지만 뭐 B. 자바 파일을 만들 거를 뭐 A. 자바 파일 하나로 그냥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인터페이스 인스턴스화 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정적 멤버 클래스라고 되어 있어서 스태틱을 붙어 있어요. 그쵸? 스태틱 붙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메소드 안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한 장 더 넘겨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컴파일 하거나 바이트 코드를 만들 때 점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진다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는 많이 실습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클래스에 보면은 .a, .b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스 코드에서 좀 보면은 어, A라는 클래스에 이건 A라는 클래스의 생성자고요. 얘는 A라는 클래스는 당연히 존재하는 게 맞죠. A. 클래스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파일은 A. 자바 파일밖에 없어요. 근데 클래스별로는 클래스 파일이 꼭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A에 달러 B라는 클래스가 존재해야 되고 A에 달러 C라는 클래스가 존재해야 되고 A에 달러 1D라는 코드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지금 보죠. 제가 말한 대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닷가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클래스에 얘는 당연히 A. 클래스도 존재를 합니다. A. 클래스 파일도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B라는 클래스, 이너 클래스 아니면 중첩 클래스로 B가 존재하기 때문에 A 달러 B. 클래스가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스태틱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아까 C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C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메소드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A. 달러 1 D. 클래스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하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보이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인데, 음, 클래스 A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안에다가 이제 클래스를 생성할 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A라는 애가 객체화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이 인스턴스죠. 객체, 인스턴스. 인스턴스는 객체라고 용하니까. A가 객체화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이 B도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스태틱이란 얘기는 B가 객체가 아니어도 얘네들을 호출하거나 불러다 쓸 수 있는 건데, 이 조건은 뭐죠? A가 객체가 아니라면 A가 객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B는 호출할 수가 아예 없어요. 그렇단 얘기는 B가 가지고 있는 스태틱은 에러가 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객체가 되지 않으면 B가 가지고 있는 스태틱들은 다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A라는 클래스에서 얘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A라는 클래스를 뭐 메인 메소드에서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메소드 많이 쓰니까 메인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한대요. 그래서 A라는 애를 객체화하고 이거 객체 그쵸? 그 다음에 B라는 애를 객체화하는데 뭔가 좀 특이해요. 뭐가 제일 특이하죠?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특이해요. A를 new한다. 이렇게 돼 있죠. A가 객체화돼야지 객체화된 A한테서 점 찍고 new를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B는 A가 객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객체화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객체화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적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A의 내부에서 메소드가 있잖아요. A가 가지고 있는 얘의 메소드예요. 얘 거 아니에요. B 거 아니에요. A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서 B를 사용할 때는 A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서 B 클래스에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B의 생성자,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에 메소드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쵸? A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안에서는 B를 마치 그냥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클래스 쓰듯이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이 A의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 즉슨 A는 벌써 객체화가 완료됐다는 뜻이죠. A는 객체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B를 마치 그냥 이너 클래스가 아닌 것처럼도 그러니까 내부에서 쓰는 것처럼 이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만약에 A가 이렇게 돼 있는데 B를 정적으로 만들게 되면 정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A가 객체화돼 있지 않아도 얘가 객체가 아니어도 C에 있는 누군가를 호출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없어도 쓸 수 있는 이런 애들도 쓸 수 있고 메소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있어도 쓸 수 있는 애는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서로의 제약 조건이 있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메소드는 쓸 수 있겠지만 좀 이따 이제 다른 제약 조건이 있을 테니까 요게 이제 나와 있겠죠. 그러면 뭐 다 이게 얘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물어볼 수 있겠죠. 얘는 요거 두 개를 못 쓰는데 그러면은 다 여기를 왜 B로 만듭니까? 얘를 다 스태틱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얘도 얘 나름대로의 또 제약 조건이 있어요. 스태틱을 씀으로써 못해지는 뭔가가 있으니까 스태틱으로 가든지 아니면 스태틱이 없는 걸로 가겠죠. 네. 어쨌든 얘는 스태틱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쓸 수도 있고 아닌 B처럼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뉴를 해요. 그쵸? C를 바로 뉴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A를 뉴해서 요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A.C의 소문자 C는 A. 요런 방법으로 안 하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하질 않아요. 예, 요 방법으로 하질 않아요. 그쵸? 어떻게 하죠? 얘는 바로 C를 객체화합니다. 왜냐면 스태틱이다 보니까 C를 바로 객체화해요. 요 방법을 쓰지 않아요. 아까 B랑은 다르죠? B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C에 있는 필드와 C에 있는 메소드를 써요. 그럼 얘는 요거는 그렇다 치고 얘는 아예 이렇게도 써버려요. 요 얘기 뭐예요? 얘네들이 없어도 C를 객체화하지 않아도 C의 필드나 C의 메소드는 또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첩 메소드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소드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해요. 메소드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때 얘를 쓰는 방법은 아까 B랑도 마찬가지긴 B에서도 이제 그 메소드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얘는 요게 호출이 돼야지만이 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게 쓰겠죠. 그리고 당연히 정적은 당연히 안 되겠죠. 메소드 자체가 호출이 됐다는 거는 무조건 객체라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예제들이 있는데 이 예제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드에서 보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쵸? 이건 코드를 아까 지금 봤던 코드들이 다 존재하는 거고 얘를 뭐 풀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네, 그쵸? 그리고 메인 메소드를 이제 가보면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이거 많은 주석들을 좀 쳤다가 보여드린 건데 다시 돌려놨어요. 일단은 하나부터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없으면 아까 제가 A를 객체화되지 않으면 B는 무용지물이라고 했어요. 그쵸? A가 객체화 안 돼 있으면 요 방법으로는 객체 생성이 안 되죠. 때문에 요렇게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객체를 가지고 뉴를 하는 거예요. 객체를 가지고 객체가 B라는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정적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거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바로 AC의 C는 new AC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당연히 이 두 개는 아까 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객체화 된 거고 객체화 안 돼 있는 이 상태에서도 얘네들은 아예 A와 C와 객체화된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 뉴를 쓴 게, 여기 메인 메소드에서 뉴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불러와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는 자 정적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다 보니까 정적 필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A가 정적이 아니지만 그 이너 클래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다시 이제 이 맨 밑에 거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당연히 맨 위에 이런 객체가 생성이 돼야 될 거고요. A라는 객체가 생성이 됐을 때 A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네, AB 객체가 생성됐다. AB D라는 객체 제가 요걸 빼버렸으니까 요거까지 열고
실행을 시켜보면 A, B, C라는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필드에서 사용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이제 보면 뭔가 조건이 제약 조건이 제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를 두 개를 코드 나눠놨길래 좀 보기 좋게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 놓고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이제 클래스 B와 클래스 C가 존재해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위에, 약간 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부 때 좀, 음, 어렵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잘 몰랐을 때의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면, 요거는, 어, 제가 이제 C를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객체를 배우는데, 객체 지향을 배우는데, C에서는 이런 문법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절차 지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를 정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B와 C가 정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뉴를 해서, 어, B와 C를 뉴를 한다? 이거는 조금 이 당시에 객체 지향을 잘 모를 때는 너무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객체 지향은 무조건 절차 지향은 무조건 내려가는데 어떻게 객체는 이렇게 되지? 근데 객체라는 개념은 객체화되기 전까지는 얘네들은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죠. 누가 있는지를. 객체화되기 전, 뉴를 하기 전까지는 어떤 에러도 발생하지 않겠죠.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러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객체화가 됐을 때 이게 하나의 뭉치가 돼버리니까 얘가 밑에 있건 위에 있건 다 모두가 메모리에 올라가면서 문제가 안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절차 지향에서는 당연히 얘가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데 위에서 이렇게 호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절차 지향이 아니라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객체화가 되기 전까지는 어디든지 쓸 수 있고 객체화가 됐을 때는 동시에 메모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애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절차 지향에서도 메모리에만 올라가져 있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동작했었는데 제가 이건 뭐 그냥 그 어렸을 때에 저희가 이제 헷갈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제 학부 때 헷갈렸던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B가 이제 클래스가 아까 우리가 봤던 클래스 스태틱이랑 정적이랑 인스턴스 클래스 B와 C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A라는 어, 클래스의 메소드들이나 아니면 필드들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그래서 당연히 요 내부 클래스가 존재했을 때 B라는 메소드와 B라는 클래스로 생성된 필드 1과 필드 2는 객체화를 할 수 있겠죠. A라는 클래스에서는요. 이거는 뭐 얘가 아니어도 다른 외부에 있는 클래스에도 접근 제한자만 열려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메소드 1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 요 내부에 있는 클래스들을 어, 변수로 선언해서 객체화를 메소드에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안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안 되는지 보여주려면 정적으로 필드를 선언했을 때는 B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적으로 사용된 메소드에서도 B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요 상태는 요 두 개는 A가 객체가 됐을 때, 인스턴스화가 됐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 스태틱이라는 얘는 필드라는 얘는 요 메소드는 어쩔 때 사용 가능하죠? A가 객체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점 필드 4라든지 A 점 메소드 2라는 걸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B는 A가 객체가 아니면 B는 원천적으로 객체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A가 객체가 아니면 B는 객체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 요로크와 요거는 당연히 못 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또 넘겨보면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에요.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뭐였냐면 어, B랑 그러니까 B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그러니까 인스턴스와 객체화돼서 사용하는 클래스와 그 다음에 스태틱 정적으로 되어 있는 클래스에 마치 모든 면에서 정적으로 이너 클래스 안에는 내부 클래스 안에는 중적 클래스 안에는 정적으로 만든 애가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반대로 어, A 클래스, 그러니까 밖에 있는 클래스의 필드를 몇 가지를 못 쓰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이게 이제 코드로 존재를 하면 이걸로 보는 것보다는 코드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음, 이건 아니고 얘인가요? 아, 예, 얘죠. 보시면 아까 좀 설명했던 내용들이 좀 남아 있는데 보시면 A라는 클래스에는 필드와 그 다음에 메소드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정적으로 되어 있는 필드와 정적으로 되어 있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너 클래스 B에는 아까 제약 조건이 많았어요. 반대로 얘는 여기서 제약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적으로 있든 인스턴스화 되어 있든 B라는 클래스는 A가 객체가 되어야지만이 B도 객체가 되는 구조죠. 객체가 되는 구조예요. A가 객체여야지만이 B도 객체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개는 어떤 상황이죠? 얘가 객체거나 얘가 객체면 쓸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얘가 객체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필드예요. 근데 얘가 객체여도 쓸 수 있는 필드죠. 그렇죠? 이거는 객체거나 이 메소드들은 객체든 백체가 아니든 쓸 수 있는데 얘도 객체고 얘도 객체니까 당연히 이것도 쓸 수 있죠. 그러면 B라는 클래스에서는 요거를 호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객체니까 당연히 객체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메소드와 필드들을 객체가 돼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정상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모든 면에서 월등했던 정적 클래스 C는 어떻게 했어요? A가 객체가 아니어도 얘는 객체화할 수 있는 거죠. 혼자서.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는 A가 가지고 있는 요 필드들은 못 쓰겠죠. 왜냐면 A가 객체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얘 필드를 마음대로 쓰게 놔뒀다가는 문제가 에러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는 B가 더 좋은 거죠. 아까는 계속 우리가 이 정적 클래스라는 그런 개념에서만 보게 되면 A를 제외한 정적 클래스의 개념에서 보면 정적 클래스니까 A 없이도 생성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이랬다라는 그런 걸 드린 건데 어, 얘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너 클래스 중에 대표적인 게 누가 있죠?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라는 애도 사실은 아마 그 내부에 클래스와 뭐 메소드로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점점점 찍는 구조. 여기서도 A라는 메소드가 어, A.C.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정적이어서
네, 뭐 외부에서 쓰니까 요거는 이런 데서 이렇게 쓰니까 자, 요거 쓰려고 그랬는데 저기선 바로 안 써지네요. A 점, C 점. 아, 이게 계속 그냥 요걸로 변형이 되네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데. 네. C 점 필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가 이걸 계속 쓰려고 하는데 제가 그 이클립스가 알아서 딴 걸로 바꿔버려요. 제가 이거 쓰고 싶었었는데 네. 요렇게 쓰고 싶었는데 아 얘는 메소드죠. 네,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예, 여기도 스태틱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쓰고 싶어서 넣었는데 계속 지금 그 다른 동작이 계속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겠네요. A 점, C 점 요걸 넣었는데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타이핑으로 하게 되면 네, 이클립스가 계속 딴 걸로 바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네, 어쨌든 시스템 아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그게 계속 딴 게 돼가지고 시스템 아웃이랑 비슷한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요런 얘는 요런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 나름대로 정적이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 A라는 정적 메소드를 A라는 인스턴스화되는 필드나 메소드를 내부에 있는 클래스라고 할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로컬 클래스에서 사용 제한인데 이것도 내용이 뭐냐면 자바 7 이전, 그러니까 자바 7 사실 오래됐어요. 자바 7 거의 뭐 사용하는 데들 1.7 버전이라고 하죠. 1.7 버전을 사용하는 데들 아직도 있긴 할 거예요. 아직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자바 11 버전을 기준으로 하고 자바 8 버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위에 거는 그냥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인 즉슨 뭐냐면 파이널 키워드를 뭐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코드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널 키워드가 무슨 얘기지? 사실 저게 무슨 내용인지를 뭐 코드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드의 내용을 보시면 네. 요 지금 코드 내용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두기가 동일한 코드 메소드 1과 메소드 2예요. 아우터라는 클래스에 이너라는 내부 클래스가 두 개씩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쵸? 근데 어, 자바 7에서는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해야 된다. 1.7 자바 1.7 버전에서 파이널 키워드를 꼭 사용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어쨌든 자바 8 버전 이후에는 파이널 기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안 써도 에러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얘는 알아서 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이너리를 쓰게 되면 상수죠. 상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내부 클래스에서는 얘를 더하기를 쓰고 있어요. 얘도 쓰고 있고 내부 변수도 쓰고 있고 메소드도 쓰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제가 한번 요거 X 표시되어 있는 두 개를 한번 주석을 살려가지고 보게 되면 셉을 딱 누르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법상으로 당연히 문제가 없죠. 여러분이 봐도. 근데 이쪽에 더하는 건 안 된대요. 그러면 얘를 한번 다시 주석을 쳐볼게요. 그래도 로컬 밸류가 바꾸는 거 안 된대. 얘 1을 넣었다가 얘가 이렇게 10을 바꾸는 게 왜 안 되지? 기본적으로는 돼야 돼요. 근데 앞에서도 이제 자바 7을 써져 있던 이유는 뭐냐면 얘가 안 쓰지만 내부적으로 파이널이래요. 그러라고 했죠. 얘가 내부적으로는 파이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상수예요. 그 때문에 상수는 처음에 한 번만 초기화되고 중간에 어디서도 초기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나요? C에서는 이런 방법도 되는데 그쵸? 얘를 초기화 안 한 상태에서 한 번을 초기화만 시켜주면 얘는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도 한번 초기화가 이 인어 밑에서도 한번 초기화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이건 안 되죠. 얘보다는 밑에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이 상태는 아까 제가 뭐 얘기했던 교수님 아까 뭐 객체 지향에서는 뭐 위아래 상관없다면서 얘기하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에서 요 얘기 좀만 더 첨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얘는 메소드화 됐다는 거는 메소드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객체 지향이 아니라 이제 절차 지향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메소드가 객체가 호출했다는 얘기는 객체가 된 거고 인스턴스화 된 거고 인스턴스화 되어 있는 애들은 절차 지향을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절차 지향적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수를 받아야 된대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밑에서 받아도 사실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절차 지향상 얘가 밑에서 변경이 되면 얘는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차 지향상 여기에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것도 한 번만 초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죠. 얘는 아예 메소드로 들어오는 애들은 아예 바꿀 수도 없겠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요. 그나마 이너 클래스보다 위에만 존재한다면 한 번은 초기화시킬 수 있는 이게 상수의 특징이죠. 예, 한 번은 초기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쓰는데 다시 PPT로 넘어와서 그냥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데서 좀 그려볼까 해요. 그래서 요 코드예요. 요거에서 얘는 왜 상수가 필요할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왜 상수가 필요할까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메모리 영역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데 맨 밑에 뭐 힘 영역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 영역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프로그램 메모리 또는 상수 영역 뭐 이런 영역들을 썼었어요. 기억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상수 영역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애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정적 클래스들을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정적 클래스는 힘 영역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힘 영역은 거의 이제 객체가 대부분인데 정적 클래스는 객체화 안 돼 있어도 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럴 때는 힘 영역이 존재하지 않고 상수 영역, 변하지 않는 상수 영역에 존재를 해요. 그럼 당연히 스택 영역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 얘는 뭐예요? 이너 클래스지만 클래스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변수가 들어가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변수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너 클래스다 보니까 변수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코딩하기 따라서는 얘와 얘네들을 잘 활용하면 변수를 넣을 수 있는 구조로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너 클래스를요.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얘는 객체가 아니라 클래스인데 변수가 들어간다? 값이 변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얘가 어쩔 때는 10이고 어쩔 때는 20인 게 여기서 막 변하는 거예요. 상수에서 얘가 20이었다가 어쩔 때는 또 10이 됐다가 어쩔 때는 얘가 또 1이 11이 됐다가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맞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상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얘네들을 파이널을 안 써도 상수화해버린 거예요. 상수화했다는 얘기는 어느 위치에서든 한 번만 초기화한다는 거죠. 한 번만. 한 번만 초기화를 해요. 그 대신 아까 제가 얘를 없애고 요거 없애고 여기 얘를 주석을 풀어도 되긴 했는데 얘가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안 되겠죠. 그런 걸 한번 봤었어요. 맞죠? 여러분들 저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 영역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이제 얘네가 왜 이렇게 얘네 이 이너 클래스 우리가 계속 앞에서 보던 요 메소드 D 유음이에요. 얘는 여기에 이제 요 메소드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넣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네. 얘보다, 이거보다 위에 존재하는 메소드들이, 여기 변수, 지역 변수나 아니면 메소드들이 요 D라는 클래스에서 사용된다면,
얘는 상수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아까 D를 볼 때는 안 나온 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상수가 되는 이유는 메모리 영역 때문에 다라고 얘기했어요. 클래스는 상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 있는 이런 둘이 얘네들의 값이 변경될 수 없다라는 거죠. 변수일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수예요. 이 클래스라는 영역은 사실상 그 메모리 영역이랑도 좀 이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쵸. 클래스는 어쨌든 값을 변할 수 있는 값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요거는 그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방법은 굳이 지금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요게 더 보기에는 좋죠. 왜냐면 어차피 파이널이 안 쓰면 에러가 나면 아 얘는 무조건 파이널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나 보다라고 이제 아예 인식을 할 테지만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파이널을 안 쓰더라도 상수로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코드에서 계속 보여드렸죠.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요거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깥 클래스에서 필드 그러니까 이름이 아우터라는 애에서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내부 클래스 안에서도 메소드라는 이름이 존재할 때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근데도 어쨌든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요. 그래서 필드랑 메소드와 그 다음에 아우터라에도 필드와 메소드가 있는데 이걸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제공하냐면 이렇게 두 개가 갈려 있죠. 박스 쳐져 있어요. 보시면 디스로 호출하거나 이 디스를 빼고 호출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면 당연히 요 내부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필드랑 메소드가 호출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아우터에 있는 잘못 그랬어요. 아우터에 있는 애를 호출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아우터 디스 필드, 아우터 디스 메소드 이런 방법으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호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클래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제가 이거보다 좀 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한번 영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시험 내기에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쵸? 제가 봐도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네.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시험 내기 너무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쓸 수 있고 어떤 애들은 못 쓰고 어떤 애들은 또 쓸 수 있고 얘는 또 썼다가 얘는 또 못 썼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겠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다 얘가 쓸 수 있고 얘가 쓸 수 없는 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어떤 그런 룰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외우지 않고도 얘가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룰이 뭐예요? 아까도 계속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룰은 뭐냐면 A가 객체화돼야지 B가 객체화된다. 그렇다면 B 안에는 정적이 존재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A가 객체화가 되지 않아도 B는 객체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객체화돼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이나 필드는 B 클래스 내부에서 쓸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로컬 클래스 같은 경우는 A가 객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얘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객체화돼 있을 거고 객체화돼 있다는 얘기는 정적은 사용할 수 없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방에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나중에 어느 순간은 이런 것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와닿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경력이 쌓이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군용되고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와닿는 내용이 있을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 요 내용은 제가 메모리에다가 사실 메모리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비교해 보면 거의 답은 다 나와요. 아까 이온 메모리 영역. 얘가 왜
왜 얘가 파이널이어야 될까라는 이런 거는 그쵸? 왜 파이널이어야 될 건지는 이유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제약 조건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얘가 굳이 파이널이 아니어도 되는데 얘를 쓰기 때문에 얘가 파이널이 되는 거죠. 왜냐면 클래스의 제약 조건이 이 메소드나 멤버 변수들의 제약 조건보다 더 강력하니까요. 그렇겠죠. 누군가가 더 강력하다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음, 이런 것도 이제 제약 조건들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중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인데 사실 중점 인터페이스는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점 인터페이스는 많이 어려워가지고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설명은 제가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이벤트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좀 인터페이스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쓸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굳이 인스턴스화 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첩 인터페이스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거든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간단한 인터페이스 하나밖에 없는 메소드를 꼭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그냥 같이 한번 보시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여기서 그냥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클래스가 존재를 하고요. 클래스 밑에 중첩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런 중첩 인터페이스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요걸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필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접 인터페이스를 메소드로 받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걸 받은 거를 이쪽에다가 집어넣는 내용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해서 얘를 호출한대요. 얘를 호출하는 건 얘는 어차피 오버라이딩이니까 얘가 아니라 얘를 상속받은 얘를 임플리먼트한 애들을 호출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양성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얘만 호출하면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뭐 A라는 클래스나 B라는 클래스들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단지 버튼이 얘를 임플리먼트 안 하고 그냥 이너 클래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헷갈려요. 얘가 이너 인터페이스죠. 이너 인터페이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정확하게 다시 봐야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헷갈리네요. 그런 게. 욕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메소드는 어떤 이름이든 다 쓸 수 있으니까.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어요.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그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얘가 있기 때문에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넘겨보면 당연히 임플리먼트를 하는데 이때 버튼 점 온 온클릭 리스너 얘도 버튼 점 온클릭 리스너를 써요. 그리고 온클릭은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오버라이딩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이렇게 오버라이딩 하라고 정의했으니까. 오버라이딩 해서 프린트가 돼요. 그쵸?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 가보면 버튼으로 생성을 합니다. 버튼으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setOn 클릭 리스너라는 애한테 콜 리스너나 아니면 메시지 리스너를 넣어주죠.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걸 넣어줘요. 그 다음에 똑같은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전화를 겁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가 동작을 하는 거죠. 얘가 호출이 된 거죠. 사실상 이쪽에 있는 얘를 호출한 것 뿐인데 그렇죠. 요거는 인터페이스를 잘 만드냐에 따라서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너무 어렵고 사실 잘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시험 문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보여드리려고 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첩 인터페이스는 좀 어렵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활용도 좀 여러분들 직접 하기에는 나중에 뭐 자바 쪽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나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크게 사용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거 녹음을 거의 한 두 번 하는데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하여튼 녹음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수업의 질은 더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